백성의 절규 청나라 말기 부패의 기록. 19세기 중반, 청나라는 외적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관리들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고 백성들은 끝없는 세금과 착취에 시달렸다. 그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지만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는 분노를 속으로 사귀고 있었다. 가렴주구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고 온갖 방법으로 재물을 빼앗는 것을 뜻하는 이 말은 당시 청나라 말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었다. 1. 부패한 관료들의 탐욕. 호광성과 이 일대에서 일하던 지방 관리들은 본래 국가를 위해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지만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몰두했다.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빠지자 지방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지방 관료들은 이를 빌미로 세금을 부풀려 거두었다. 예를 들어 원래 농민이 내야 할 세금은 1석의 쌀이었다. 그러나 관리들은 2석, 3석을 요구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혹하게 채찍질하거나 가족을 인질로 잡기도 했다. 심지어 마을 단위로 연좌제를 적용하여 한 명이 못 내면 모두가 처벌받았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땅을 버리고 떠나거나 산속으로 숨어드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세금이 줄어들자 관료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관리들은 이러한 부패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황제의 명령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황제는 지방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전달된 보고서는 조작된 것들이 많았다. 백성들의 고통은 황궁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했다. 위. 끝나지 않는 착취, 가렴주구의 극치. 청나라 말기에는 토지세 외에도 온갖 잡세가 존재했다. 시장 통행세, 다리 통행세, 장터 사용료, 심지어 결혼할 때 내는 결혼세, 장례를 치를 때 내는 묘지세까지 만들어졌다. 관료들은 부하들을 보내 세금을 거뒀고 저항하는 사람은 가혹하게 처벌했다. 심지어 축제를 벌이거나 가뭄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를 제세라 불렀다.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조차 세금을 걷는 아이러니였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저택을 짓고 기생들과 향락을 즐겼다. 반면 백성들은 겨우 하루치 밥을 마련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다. 3. 태평천국 운동의 불씨. 지속적인 가렴주구는 결국 거대한 분노를 쌓아 올렸다. 1850년대 초 호광성과 광서성 일대에서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새로운 종교적 이상을 내세우며 태평천국 운동을 시작했다. 홍수전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부당한 세금과 착취를 타도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의 말은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거리의 빈민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십만 명의 농민군이 모여 태평천국을 세웠고 광대한 지역을 장악했다. 그들은 부패한 관리들을 처형하고 토지를 재분배하며 무거운 세금을 폐지했다.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 중앙정부를 심각하게 위협했고 결국 10여 년간 이어진 대규모 내전으로 번졌다. 이 내전은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참사를 초래했지만 그 근원은 가렴주구라는 지독한 탐욕에 있었다. 4. 백성의 삶. 가렴주구 속에서 가렴주구의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고통을 넘어 인간성 자체를 파괴했다. 가족끼리 서로를 고발해야 생존할 수 있었고 친구끼리 세금을 대신 물어야 했다. 이웃은 서로를 의심했고 마을 공동체는 무너졌다. 어린아이들은 이를 위해 팔려나갔고 딸들은 관아나 부잣집에 몸을 팔아야 했다. 노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굶어 죽거나 자살했다. 당시 한 기록에는 이런 절규가 남아있다. 세금 거둬야 한다고 아버지를 빼앗아갔고 세금 못 낸다고 딸을 끌어갔다. 남은 것은 비어버린 초가집과 꺼진 모닥불 뿐이다. 농민들은 산속으로 도망쳐 도적이 되거나 반란군에 합류했다. 가렴주구는 결국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었다. 5. 가렴주구가 초래한 국제적 위기. 청나라는 내부 반란뿐만 아니라 외국 세력의 침략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아편전쟁 1840 이후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했고 서구 열강은 청나라의 약점을 이용해 더 많은 이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나라 조정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외세와의 타협에 급급했다. 오히려 가렴주구를 강화해 전쟁 배상금을 백성들에게 전가했다. 결국 외세의 침탈과 가렴주구가 겹치면서 청나라는 더욱 붕괴의 길로 나아갔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국가는 전망의 위기에 처했다. 6.
가렴주구의 종말과 교훈.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청나라는 가렴주구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다. 결국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왕조는 멸망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분노는 가렴주구라는 단어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힘으로 폭발했다. 가렴주구는 단순한 경제적 착취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독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가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과 착취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불의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터져나온다. 권력자들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민심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7. 현대 사회와 가렴주구.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렴주구와 비슷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부정부패, 과세 불공정, 부의 편중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가 부정의를 방치한다면 과거 청나라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중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가렴주구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경고이며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이다. 결론 가렴주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가렴주구는 한 시대를 파멸로 몰아넣은 탐욕과 부정의 상징이다. 청나라의 몰락은 단순한 외세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의 썩은 구조와 백성을 짓밟은 권력자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방치하면 거대한 분노를 부르고 결국 체제를 무너뜨린다. 백성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힘은 폭풍처럼 강력하다. 가렴주구 이 네 글자는 단순한 고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질문이다. 당신은 누구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는가? 가렴주구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